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tistical Hypothesis라는 게 가설이에요. 통계적 가설이죠. 결국에 이 통계적 가설을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물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요. 뭐 하여튼 가설 검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보죠. 위가 여기에 이제 문장을 보시면 We are interested in the burning rate of a solid propellant라고 되어 있죠. 뭐 하여튼 이 solid propellant는 고체 연료, 고체 압축 연료라고 압축 가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판 가스 뭐 그런 거죠. 고체 압축 연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승무원들의 탈출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고체 연료, 압축 연료의 버닝 레이트, 연소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에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은 뭐가 되느냐? 버닝 레이트죠. 저희가 관심 있는 게 버닝 레이트니까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얼마나 될 것인지 사실 알고 싶어요. 이게 되도록이면 50cm 초당 50cm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버닝 레이트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설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맞냐 50 그러니까 평균 값이 평균 버닝 레이트가 50이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two side alternative 맞다 아니다면 아니다라면 실내 구간 생각나시죠?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내 구간 안에 안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로어 리밋이 있고 어퍼 리밋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한이 있고 실내 구간에 상한이 있는데 그 양쪽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실내 구간 안에 안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투 사이드입니다. 양쪽이 있으니까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의 기준점, 그러니까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투 사이드 얼터너티브가 되는 겁니다. 하이퍼테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아시죠? 그리고 원 사이드라는 건 이게 로어 리밋, 그러니까 하한보다 낮냐 아니면 상한보다 높냐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귀무가설이라고 하죠. H0 널 하이퍼세시스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가 더 쉽습니다. 귀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널 하이퍼세시스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50인지 아닌지죠. 50인지 아닌지.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가 따로따로 있어요. 하나는 50인 아닌데 왜냐면은 50보다 이게 낮더라. 다른 경우는 이게 50보다 높더라. 그죠? 이걸 따로따로 알고 싶은 경우에는 원사이드 얼터너티브 하이퍼세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측 검정이라고도 하죠. 예. 또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가설 검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타입 1 에러 혹은 타입 2 에러라고 하는데요.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귀무 가설이 상황이 네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경우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H0가 맞고, 그러니까 귀무가설, 그러니까 널 하이퍼세시스가 사실이고, 그러니까 50이죠. 뮤가 50이었던 거예요, 사실. 아니면 뮤가 50이 아니었던 경우,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상황 하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H0가 true인데 저희가 리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거를 타입 1 에러, 그러니까 맞는데 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는 이게 틀린데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l to reject이라는 건 결국에는 리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accept H0에서 결국 H0가 맞다는 거를 확인한 건데 뭐 H0가 맞을 때 사실일 때 H0가 맞다라고 하면 에러가 없죠. 그리고 H0가 잘못됐을 때 H0가 잘못됐다. reject H0 하면 에러가 없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에러가 없어요. 이 두 경우는. 문제는 이게 잘못됐는데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랑 이게 H0가 맞는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 타입 1 에러는 알파 에러라고 하고 타입 2 에러는 베타 에러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가설 검정을 이제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입 1 에러가 타입 2 에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입 1 에러를 보죠.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평균값이 50이에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그죠? 타입 1 에러.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 그 연소 비율, 버닝 레이트가 이 평균이 50인 값을 따른다는 것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쩔 때는 그러니까 샘플링이 잘못됐던지 그런 이유로 뭐 값이 평균 값이 48.5보다 밑으로 나왔어요. 여기 색칠칠해진 부분이 있죠. 밑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나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51.5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죠. 이 부분. 왜냐면은 샘플링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나올 수도 있고 평균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샘플 민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리젝을 하게 되죠. H0를. 왜냐면은 실내 구간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리젝을 하게 되면 결국 알파 에러, 타입 1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타입 1 에러의 확률,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죠. 유의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타입 1 에러의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결국에 이 색칠로 칠해진 파란 부분과 위에 파란 부분을 다 합친 경우가 된다. 이거는 양측 검정의 경우일 때입니다. 예. 아셨죠? 결국에는 이게 reject H0 when H0 is true 해서 이게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기무가설을 거절할 확률하고도 같습니다. 이게 정의죠. 타입 1 에러에. 아셨죠? 이제 타입 2 에러를 한번 볼까요? 타입 2 에러를 봅시다. 타입 2 에러를 보면 사실 저희는 아직 몰랐지만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 버닝 레이트는 50이 아니라 52라는 그래프를 따랐던 거예요. 아셨죠? 사실은 이 그래프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H0가 잘못된 거였죠. 아셨죠? 그래서 애시당초 이게 따랐는데 문제는 이 52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률 모형, 그러니까 전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50 근처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샘플링에 따라서요. 아셨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 이제 색칠 칠해진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값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몰라요. 이 샘플이 얘를 따르는지 얘를 따르는지. 왜냐면 저희는 모집단의 특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냥 샘플을 얻어서 10개 샘플을 얻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50 근처의 값들이 나온 거예요. 확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게 실제로는 52를 따르는데. 아셨죠? 그러면 H0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값들이 이 컬브에 이 50, 뮤가 50일 때의 컬브의 실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실내 구간이 이 구간이 여기죠. 실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H0를. 그럼 뭐가 문제가 발생해요? 타입 2 에러죠. 왜? 리지 그 H0가 거짓말이었는데 50이었는데 50이 아니라 저희는 이 가설을 H0를 억셉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타입 2 에러라고 하고 이 타입 2 에러가 발생할 확률 자체를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가설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알파뿐만 아니라 베타도 고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셨죠? 그거를 이제 파워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예제를 한번 또 풀어봐야겠죠. 뭐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프로펠런트 버닝 레이트 프로블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연소 레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버닝 레이트가 50cm per second 초당 50cm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셨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설을 세워야 할까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한측 검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양측 검증을 해야 된다. 일단은 그걸 결정해야 될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less than 50, 그러니까 50cm, 초당 50cm보다 작을 경우를 고려하고 있죠. 이 문장 자체로 대립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Alternative Hypothesis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50보다 작다 혹은 50보다 같다가 되죠. 그러니까 50보다 작다가 대립 가설이 되고 기무 가설은 50과 같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 문제를 볼 때 어떤 사실 어떤 값이 무엇보다 큰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립가설로 세우시면 돼요. 왜냐면은 기무가설은 항상 같다는 이꼴 사인밖에 갖지 못합니다. 아시죠? 등호밖에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크다 자체를 이제 대립가설로 세우시고 같다는 기무가설로 세우시고 뭐 작거나 같다도 작다는 대립가설로 세우시고 같다는 기무가설로 세우시고 아셨죠? 뭐 다르다
다른지 확인하고 싶다. 무엇에 대해서 다른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다르다는 대립가설, 같다는 기무가설. 물론 이 경우에는 양측 검정이 되겠죠.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헷갈려 하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